네, 국회의원 15명을 뽑는 730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수제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준영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알아보죠. 나경원 전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동작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까? 네, 아직 아닙니다. 당초 오늘 오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나와 서울 동작을 출마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전 회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후에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나 전 의원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나 전 의원을 찾아 당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충남 서산 태안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경선 결과에 따라 한 전 청장을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지난 2007년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인사를 부탁하며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에 연루됐지만 지난 4월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김태훈 의원은 과거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해 공천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당내 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어 최종 공천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남경필 경기지사의 지역구였던 수원병에는 김용남 당협위원장을, 전남 영광 한평 장성 담양에는 이중용 효창산업 대표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해운대 기장 갑에 배덕광 전 해운대구청장을 후보로 확정하는 등 오늘 공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공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어제 오전부터 자정을 넘어서까지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공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죠. 서울, 수원 세 곳 가운데 열세 지역으로 분류된 수원병 8달구에는 순학교 상임고문을 내세우는 데에는 큰 이견 없이 정리됐지만 나머지 두 곳의 후보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서울 동작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금태섭 전 대변인을 수원 정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금 전 대변인이 어젯밤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의 공천 배제 문제와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석과장 전략 공천설이 제기됐던 광주 광산 을에 대해서도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충북 충주 후보로 한창희 전 충주시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했지만 재심위원회가 다른 공천 신청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예비후보 3명이 참여하는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서산 태안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 경선에서 당선된 조한기 전 국무총리 비서관 측이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후보직을 박탈하고 경쟁자였던 조규선 전 서산시장을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어제 경기 김포와 대전 대덕, 전남 영광 한평 장성 담양에서 경선을 치러 각각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박영순 전 청와대 행정관, 이계호 전 전남 행정부지사를 각각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은 이번 재보선 전체 15개 선거구 가운데 9곳에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소식도 알아보죠. 오늘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문위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비롯해 도덕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한국교원대 부교수와 정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한 논문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등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교원대학술지인 교원과학연구회 모두 9편의 논문을 제자의 석박사 논문을 축약해 자신의 이름으로 게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제자 학위 논문을 요약해 교내 학술지에 내고서 학교에서 연구비 1,500여만 원을 받은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언론사 기명 칼럼이나 특강 원고 등을 대필시키고 수업을 대신하게 했다는 제자의 증언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